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 생각만 하면 힘이 나는 건 모든 부모가 그렇겠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제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피는 조금밖에 섞이지 않았고 제가 낳은 것도 아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식 키우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딸이라면 저나 제 남편 둘 다 껌뻑 죽어요. 어렸을 적 나름대로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강하셔서 제 위에 하나 있는 오빠만 독자라며 좋아하시고 저는 완전 찬밥 신세였거든요. 딸내미한테 돈 써봤자 어차피 출가 외인이다 하면서 저한테 뭔가 해주시려거나 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잘 자라서 시집이나 가라고 늘 닥달하셨죠. 저는 이 잔소리를 초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반항심도 샘솟더라고요. 나는 커서 결혼 안 해라고 결심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네요. 아무튼 부모님 마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오빠와 차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건 좀 슬픈 얘기지만 저는 탄생부터 차별로 가득했어요. 부모님이 둘째를 가진 것도 집안에 남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남자아이를 기대하신 건데 예기치 않게 제가 태어난 거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딸인 제가 태어나니 엄청나게 실망했다 하시고요. 그런 집안에서 딸로 태어난 저는 거의 오빠의 종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제가 오빠의 밥을 챙겨야 했고 집에 반찬이 없어 고사리 손으로 라면이라도 끓여 바치면 어딜 감히 종손한테 라면을 주냐며 오빠에게 쥐어 터지기 일쑤였죠. 그래놓고는 10분 후면 냄비를 국물도 없이 싹싹 비웠지만요. 부모님부터 대놓고 차별하시니 오빠도 보고 배워서 너무 당연하게 저를 종부리듯 부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샌드백 대신으로 패고 발로 차고 눈빛이 짜증난다며 어디 종손한테 눈을 흘기냐고 뺨을 치기도 했죠. 식탁에서도 고기 반찬은 크고 제일 부드러운 살 부분을 오빠에게, 제게는 요리하면서 떨어져 나온 고기 쪼가리 살점들을 모아서 대충 주고 그러셨어요. 오빠는 언제나 우리 집 종손 하며 장차 대를 이을 거라고,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대들지 말고 여자이면 여자답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란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적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 느꼈던 쾌감에 중독되어 유일하게 내가 인정받는 건 성적뿐이라 생각해 공부에만 매달렸었습니다. 비록 그것도 학교에서만이었지만요. 부모님은 제가 성적을 좋게 받아와도 늘 가시돋친 말씀뿐이었어요. 여자애가 성적은 좋아서 어디다 써먹냐. 너무 똑똑한 여자는 남자가 싫어한다. 그래봤자 여자애는 돈 주고 대학 보낼 필요 없다 하시며 늘 제 길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적이 좋은 반면 오빠는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성적도 바닥이고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더 탐탁지 않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랬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저보다는 공부는 손 놓고 학교에서 사고만 치고 다닌 오빠를 더 감싸고 두셨죠. 그때쯤 되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차별받는다는 서러움보다는 그냥 빨리 집에서 도망치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도무지 갱생 가능성이 안 보이니 체념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부모님이 빨리 취업이나 해서 집안 살림에 도움이나 되라며 억지로 보낸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선생님들이 모두 성적이 아깝다며 저희 부모님을 말리셨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에다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비도 부모님이 대주시니 그때 저는 뭐라고 대들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때쯤 제 담임 선생님이 저 정도 성적이면 실업계 전형으로 대학에 원서를 넣어볼 만하다고, 운이 좋으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난생 처음 부모님 몰래 대학 원서를 넣는 일탈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합격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합격 소식을 보고도 마냥 기뻐하기 힘들었어요. 첫 학기 장학금까지는 어떻게 받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고, 이 소식을 알리는 날에는 정말 부모님이나 오빠가 제 다리를 부려뜨려 놓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제 대학 합격 소식이 알려져 부모님 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과격한 반응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겁에 질려 첫 학기 장학금도 받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 다 알아서 다 할 거라고 하니 인상을 쓰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쯤 아마 오빠가 대입에 몇 번이나 실패하고 사수생의 탈을 쓴 놀고 먹는 백수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식들 중 한 명은 대학에 가야 할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돈도 안 들 거라 하니 제가 대학에 가는 걸 마지못해 허락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대학생이 되었고 온갖 과외를 하고 밤새며 알바까지 뛰어가며 온전히 제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쯤 오빠는 이미 대입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가 되어 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부모님이 넉넉히 주는 용돈이나 타먹으며 여자 만나러 가고 그러더군요.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어 취업을 하고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준비할 때도 오빠의 처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도박빚을 자주 져서 부모님 돈을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 종종 저한테도 강제로 돈을 갈취해 가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대신 나서서 하나뿐인 아들내미인데 네가 여동생이 된 도리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추겨서 그동안 모아둔 제 월급을 몇 번이나 빌려가고는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네요. 그동안 차별받고 자라온 것도 커서도 저를 집안 미천으로밖에 생각하시지 않는 부모님도 미웠지만 결혼 이후에는 집을 나와 남편과 살게 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신혼의 재미도 사그라드니까 서서히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랑 남편 둘 다 아이를 가지는 걸 찬성했던 터라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몇 번이나 노력해봤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술도 자제하고 영양제도 챙겨가며 노력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어요. 처음엔 부모가 될 기대에 차 있던 저희도 서서히 실망만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또 돈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무시하고 끊어버렸는데 또 부모님한테 번갈아 전화가 와서는 넌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심보가 더럽다느니 그래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니 온갖 독설을 내뱉으시더라고요. 하나뿐인 친정 부모님이 이러시니 저는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침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임신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고요. 저와 남편은 결국 기다림에 지쳐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둘 중 하나가 불임인가 싶어서 검사하려고 간 거였죠.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불임이란 슬픈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런 병약한 상태로 임신이 되어도 아이가 몸 건강히 태어날지 장담하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우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도 않던 남편이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걸 남편 탓을 할 수도 없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괜찮다고 어깨만 토닥였습니다. 둘 다 그 후로 어떻게 하자 별말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는 아이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길가에 무리지어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우리 부부는 저런 아이를 가질 수 없겠구나 하고 눈물이 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약인지 점점 무뎌져 가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 제게 미안했는지 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잘해줘서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오빠 돈 빌려달라 대신 부탁하려고 오는 전화인가 싶어 이걸 받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목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처음 들어보는 상냥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는 겁니다. 혜정아, 오늘 집에 잠시 들렀다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웬 갈비찜인가요? 평소엔 오빠한테나 해주는 음식인데 말이에요. 영문을 모르겠어서 갑자기 왜 이러냐 물으니까 왜긴 왜냐고 우리 딸 사랑하니까 이러지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유는 못 듣고 전화를 끊어서 어쨌든 저는 마침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과 본가로 향했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 극성이나 그동안 저를 차별하면서 키워온 걸 다 알고 있어서 혼자 보내는 건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조금 감동이었어요. 아무튼 친정에 도착해서 남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엄마가 달려와서는 제 가방이랑 외투를 받아가지고 대신 걸어주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예쁜 딸 왔어? 하면서요. 아빠랑 오빠도 이상하게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저희를 맞이하는데 평소에는 본체만체 하면서 오늘따라 다들 왜 이러는 건가 의아했습니다. 급하게 식탁에 앉혀서
배고프지 않냐며 갈비찜 해놨다고 손수 살까지 발라서 제 숟가락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괜히 울컥했어요. 다른 집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엄마가 제일 맛있는 것만 자기 먹이고 생선살도 발라주고 그런다던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어쩔 줄 모르겠다가도 솔직히 좋았어요. 그래도 제 엄마잖아요. 중간중간 남편과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빛을 연신 교환하면서도 밥그릇을 싹싹 비웠죠. 과일도 깎아주겠다며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가 슬쩍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애 못 가지냐? 하면서요. 남편이 불임이라고 한 지가 언젠데 갑자기 또 상처를 건드리나 싶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알겠다 하고는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엄마가 계신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랑 같이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웬 이불을 둘둘 말아놓은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의심스럽게 쳐다보니 그 이불 속엔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누구예요? 하고 놀라서 묻자 엄마가 제 앞에 잽싸게 무릎 꿇으며 말하더라고요. 네 오빠가 밖에서 나온 딸이야. 준영이가 여태 아무 말 안 하다가 망할 년이 어제 우리 집 문 앞에다 애를 두고 간 거야. 무슨 일인가 싶어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준영이가 말해주더라고. 그냥 재미로 만나다가 임신시켜버려서 모른 척 하려고 그때부터 폰번호고 뭐고 다 바꾸고 연락도 씹었는데 집은 이사를 못하니까 집 앞에 버려두고 갔더라고. 그 후로 애 엄마도 연락이 안 되고. 이게 참 그래도 남자애면 눈 딱 감고 키우겠는데 하필 또 계집애여가지고. 혜정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우리 도와주라. 너희 오빠는 앞날도 창창한데 이대로 애 딸리면 결혼도 못하고 우리 집 대도 끊기고. 엄마가 이렇게 빌게 혜정아, 어? 너희 어차피 아이도 없어서 그동안 힘들어 했잖아. 어디 누구 새끼인지도 모르는 애 입양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피 섞인 조카가 낫지 않겠어? 제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상하리만치 저한테 잘해준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오빠 미쳤어? 아니, 오빠도 그렇고 엄마도 아빠도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들 정신 나갔냐고요? 혜정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많이 서러웠지? 엄마랑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애만 한 번만 맡아주라. 제발 부탁이야. 그럼 이제 평생 너 서운할 일 없도록 할게. 엄마 아빠가 평생 너 모시고 살게. 주변에서 큰 소리도 나고 어른들한테 둘러싸여 무서운 건지 애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애를 달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기도 지쳐 제가 서툴게 애를 안아들고 달랬어요. 그랬더니 또 귀신같이 울음을 멈추고 눈물 맺힌 구슬 같은 눈으로 빵긋 웃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버림받은 처지인지도 모르고 예쁘게 웃어댄 아기를 보니 마음이 쓰렸어요. 옆에서 엄마랑 아빠는 애가 너를 좋아하나 보다 하면서 씨알도 안 먹힐 맞장구를 치고 있고 남편도 안쓰럽다는 듯 오빠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그러는 동안 아까의 말싸움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아이를 계속 안고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싫어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사건건 제 인생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오빠의 아이고 부모님과 오빠가 제게 억지로 떠밀려고 하는 걸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아이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 숨겼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아이를 원하던 제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걸까요?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가식적인 다정함도 너무 그리워서 잠시 마음이 동했던 걸까요? 따지고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아이나 그동안 딸 자식 취급 못 받으며 자라온 저나 비슷한 처지인데 그래서 느껴지는 이 유머를 동질감 때문이었나 봐요.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내 심각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 뭐라 생각해도 나 할 말은 없어. 그런데 아이 데려가 키우고 싶다는 말하려는 거지? 남편이 옅게 웃으면서 말을 가로챘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당신 표정만 봐도 다 알지. 나도 괜찮아. 다행히 지 아빠를 안 닮아서 아주 예쁜 여자아이잖아. 나도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가 안 키우면 당신 부모님이 키울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이고 키운다고 해도 학대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될 거야. 그거 알면서
나는 모르는 척 못하겠어. 우리 둘이 예쁘게 한번 키워보자.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맺혀 결국은 주책맞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저희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부모님과 오빠에게 말했어요. 이제 다 해결됐다면서 좋아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참 가증스럽고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를 처음 데려오고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온갖 잡념에 빠져서 이게 잘한 선택인가? 나중에 보면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너무 성급히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며 힘들어했어요. 어른 된 도리로 그 집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로 아이를 데려온 것도 아니었으니 혼란스러웠죠. 그런 저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고맙게도 이제 아이도 우리 집 여자라며 우리 집 여자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칠 각오는 이미 했다며 너무 걱정 말라고 해주었죠. 저도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도 막상 아이를 안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와 미세한 심장박동을 듣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육아가 쉬운 일이 아닌지라 나중에 가서는 저런 잡생각이나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먹고 자는 모습이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저와 남편 사이의 아이가 아닌 건 이제 문제도 아니었죠. 친정 식구들은 뭐 예상했다시피 아이를 데려가라고 할 때 했던 온갖 아부나 애원은 어디 가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며 연락도 잘 안 받았습니다. 혹시나 양육비 같은 걸 요구라도 할까봐 진작에 차단한 것 같았어요. 서로를 보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라고 하던데 제게는 가족이 없나 봐요. 저도 아이를 데려온 그 일 이후로 가족들에게 인간적으로 너무 큰 실망을 해서 굳이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이는 남편과 제 아이로 등록해둔 지 오래였고 계속 친정 식구들과 연락하고 지내봤자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나 올 것 같았거든요. 어렵게 찾은 평화와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소중한 만큼 아이를 정성스레 길러냈죠. 처음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입양했던 사실을 알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사춘기 시기에 괜한 혼란을 심어주게 될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입양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느새 20대가 되었고 구독 서비스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서 경영 중이에요. 처음엔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작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힘으로 떡하니 사무실을 마련하고 거느리는 직원 수도 늘어났더라고요.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준 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이 터졌어요. 딸이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엄마 어떡해? 나 엄마 딸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외삼촌이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와서 돈 달라고 행패 부리면서 말했어. 사실은 자기가 진짜 내 아빠고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서 나를 뺏어간 거라고. 나 데리고 가선 연락도 안 끊고 자취 감춰서 겨우겨우 찾아낸 거라고 그랬어. 이거 전부 사실이에요? 엄만 나보고 외삼촌 같은 거 없댔잖아. 숨기지 말고 말해줘, 엄마.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네가 왜 엄마 딸이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잘 들어. 너한테 찾아왔다던 그 사람은 아마 엄마 오빠가 맞을 거야. 사실은 너도 그 사람 딸이 맞아. 그 사람이 너 핏덩어리였을 때 버린 거 엄마가 마음 아파서 데려온 거야. 너한텐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 그치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이야.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이라고.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저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어요. 아이는 자기 출생의 비밀에 놀라하다가 마지막엔 저를 안아주면서 나한테도 누가 자기를 낳았던 자기 엄마는 저 하나뿐이라고 엉엉 울더군요. 울음을 그치고 진정한 아이가 사실 그렇게 찾아오고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너무 무섭고 경황이 없어 외삼촌이 요구하는 대로 3천만 원을 송금하고 사무실 안 개인 금고에 들어있던 회사 자금을 몇천 더 얹어줬대요. 그걸 다 받아내고 나서야 돌아갔다면서 가기 전에 다 쓰면 또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갔다는데 어쩌면 좋냐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서 사실을 알리니 남편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 자기랑 친한 법무팀 팀장한테 한번 말해보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 놀라지 않게 잘 달래주라고 하더군요. 며칠 지나서 변호사님이 연락이 와서는 딸 사무실 내의 CCTV 기록이랑 그 인간이 행패 부리면서 훼손된 회사 문서와 집기들을 가지고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죄,
공갈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딸도 자기가 갓난아기일 때 어떻게 버려졌는지 제게 다 들은 상태라 망설임 없이 법적 대응을 원했고, 저희도 키우기 싫다고 버려놓고는 딸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니까 또 이렇게 빌붙으려는 그 인간한테 치가 떨려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며칠 있으면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부디 바라는 대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시는 저희 부부와 딸이 큰 어려움 없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행복하기만 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